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학력고사를 보던 시절, 그리고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수능 잘 본 사람 순서대로 줄 쫙 세우면 끊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입시 정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스스로 나에게 맞는 입시 전형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 입시가 변화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빨라져요.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아는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상대적으로 빨라지는데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빨라지면 말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공식과 같이 걸을까? 입시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강연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서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시를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언수의 공부법, 탐구 공부법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언수회탐 만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만점 받으면 돼요. 물론 절대적인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입시라는 게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 수시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들리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만 있고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시를 왜 알아야 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입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볼게요. 수시 전형의 확대. 지난 11월에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3학년도 입시에서 우리는 수시 전형을 80%까지 확대하겠다. 우리나라의 입시는요, 보통 서울대학교의 입시를 많이 따라가요.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늘리겠다 하면 연고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외 기타 대학들도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축으로 입시가 많이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수시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곧 다른 대학들도 수시 전형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은 몰랐다면 지금 알면 돼요. 수시 전형은 이미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2012학년도 입시, 작년 입시죠. 작년 입시에서도 수시 전형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60-70%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30% 혹은 40%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예전에는 수시가 적고 정시가 많았기 때문에 수시는 선택이다. 우리는 무조건 정시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시파다, 정시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정시파라서 수시는 버릴 거야. 나는 수시파라서 수시에 올인할 거야. 요새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를 하되 좀 더 입시를 긴 흐름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해졌어요. 두 번째 볼게요. 갈수록 난이도가 낮아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여러분 물수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수능이 너무 쉬웠다. 만점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입시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수학능력시험이 쉬워진다는 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신 보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고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수능이라는 건 70만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보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시험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면 그 시험이 쉬워지면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이 확 어느 한쪽에 수렴해버리겠죠. 중상위권 정도 학생들까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능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는 중상위권 애가 쉬운 수학능력 시험을 잘 봐서 원래 아주 잘하던 학생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걸 변별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으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학교들이 전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전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최상위권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을 변별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 높은 EBS 연계율. 여기 이제 고3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EBS 하면은 굉장히 EBS 딱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EBS 연계율이 너무 높아. 교재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EBS 연계율이 높다는 건 결국 난이도가 낮아지는 수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전에는 수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수회를 정말 광범위하게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시험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EBS 교재 너무 많다고 불평불만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범위가 수능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EBS가 70%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언어 영역 6권, 1년 동안 6권 못 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율이 높아진다는 건 쉬운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지문이 반영이 돼요. 내가 외국어 문제를 풀어봤고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온다면 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같은 교재를 봤던 다른 친구들의 체감 난이도도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입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일단 입시에 대해서 큰 틀 2가지가 있다면 정시 그리고 수시입니다. 첫 번째로 정시를 설명드릴게요. 정시에 반영되는 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그 다음 학생부 성적이에요. 학생부 성적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겠죠. 여러분이 1학년 1학기부터 받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들을 합산한 내신 성적도 정시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정시에는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능의 반영률이 너무너무 높고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냥 정시는 곧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죠. 수능이 쉬워지고 있다. 그러면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0.001점으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게 입시예요. 그런 잔인한 게 입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미하게 반영되는 학생부가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게 정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수능을 절대적으로 잘 보면 정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수능을 잘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수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그 변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생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시로 갈 거기 때문에 내신은 버린다 하는 친구들 주변에서도 봤을 거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시에도 학생부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내신처럼 한정된 시험 범위를 주고 여러분한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심지어 그건 출제위원의 직강이잖아요. 출제위원이 직접 이게 나온다고 다 설명을 해주고 보는 시험인데 내신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수시 전형이 올라간 만큼 내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정시가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도 학생부 안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시가 정말 말이 많아요. 요새 수시가 확대된다. 뭐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쨌다더라.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뭘 준비해서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는 극단적인 정보가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야 그런 애도 있대 우리 옆집 아저씨네 뭐 딸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몇 등급이었는데 어디 갔대 이런 얘기만 듣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수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일단 수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학생부 우수자 전형, 두 번째 일반 전형, 세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 네 번째 전공 적성 검사예요. 첫 번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가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전교 1등만 쓰는 전형이에요. 내신이 1.01,
1.1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쓰는 전형인데 여기에도 아마 내신 관리 잘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뽑는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은 편이에요. 내신을 1.1, 1.01 정도로 받으려면 정말 전교 1등만 한 수준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쓸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1.3 정도만 돼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못 써요. 한 1.1 그 정도로 보통 쓰고 1.2만 넘어가도 학교에서 아마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죠. 올해부터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전형을 6개까지밖에 못 써요. 6개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소위 예전에는 찔러보기라는 게 있었어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넣어보자. 원서료가 아까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정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전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에는 논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나 수시로 붙었어 하는 학생들 보면 논술로 선발된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일반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을 뽑거든요. 일반 전형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수능 성적과 논술이에요. 내신의 반영 비율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내신보다는 이제 논술 성적, 그 다음 수능 성적이 중요한데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 즉 일반 전형은 두 가지의 선발 방식이 있어요. 우선 선발, 그 다음 일반 선발.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준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준은 수능 언수의 111이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그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은 더 많은 비율로 뽑아요. 예를 들어서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마다 다르기는 해요. 일반 전형에서 70%의 학생은 우선 선발, 30%의 학생은 일반 선발로 뽑았어요. 일반 선발의 경쟁률은 90대 1에서 100대 1까지 갔고요. 우선 선발의 경쟁률은 9대 1 정도였어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일단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언수에 111 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우선 선발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우선 선발은 70%를 뽑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면 일반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게 수시 일반 전형을 잘 보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결국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할 것이고 그래야 경쟁률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정시, 수시 절대로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요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이건 정말 일반화시켜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붙었어요. 내신 안 보고요. 수능 안 보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에서 제가 했던 것, 동아리 활동했던 것, 책 읽었던 것 이런 것들을 어필했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 저랑 같은 전형으로 붙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신이 8등급인데 곤충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다더라. 다 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같은 전형으로 붙었어요. 저는 곤충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제 가치관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서 합격을 했었고요.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 모두 내신이 안 들어가고 수능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붙은 전형은 굉장히 극단적인 전형이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의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 그리고 이 학생이 여태까지 준비해 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는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내신도 안 보고 뭐 내신도 적게 본다 하고 수능 최저 등급도 없다고 하니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섣불리
도전하기에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소개서도 거의 2배고요. 추천서도 거의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겠다 하면 확실히 준비해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전형을 추천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적성 검사가 있어요. 전공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문제들을 언수회와는 조금 달라요. 국영수 문제들인데 다소 조금 간단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내는 시험인데 최상위권 대학들에는 없고요. 중상위권 대학들, 수도권 대학들에서 내신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이 적성 검사라는 평가를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건 기출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근처 서점에 가보시면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무슨 대학교 적성검사 해서 기출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학교별로도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가 학교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적성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이게 준비할 만 하겠다 하면은 수능 공부와 함께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를 이제 고3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전형이에요. 무시하는 전형인데 적성검사 100% 전형도 있고요. 그런 전형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내신보다도 많이 만회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적성검사라는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기출문제 한 회분만 제대로 보셔도 적성검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적성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모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수시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기준은 시기예요. 언제 접수를 하고 언제 발표가 나느냐, 그런 시기에 따라서 보통 1차와 2차로 구분을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3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3차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1차와 2차만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같은 경우 보통 1차에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들어가요. 아까 수시 전형 4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1차에 들어갑니다. 8월 초중순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10월 중순 1차 합격자 발표, 10월 말에 2차 전형, 주로 면접이고요. 수능 직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요. 수능 직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올 때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을 치러야 하지만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요 자체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데 8월 초중순이 어떤 시기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3 가면요, 여름방학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딱 한 달의 여름방학이 주어져요. 딱 한 달의 여름방학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고3이든 아니든 생각을 할 거예요. 고3 여름방학? 하면 엄청 중요한 것 같잖아요. 왠지 그때 스포트를 올려서 막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가 딱 여름방학인데 8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쓸 게 많다고 얘기를 드렸고 추천서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여름방학, 중요한 여름방학 시기, 언수의 공부든 뭘 공부를 하든 제대로 스포트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자칫하면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1차를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학생들이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개학한 직후에 9월 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다 떨어져요. 여름방학 때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놨어야 하는데 서류 준비를 하느라 그걸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성적이 떨어지느냐 하면 다들 대비를 못한 거예요. 다들 내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고 얼마만큼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시 1차를 준비하시겠다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뭐 주말에 짬을 낼 건지 아니면은 뭐 6월쯤부터 준비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름방학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능 직전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합격자 발표를 받은 게 여러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힘든 고3 생활을 함께 해온 친구가 만약에 수능 직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연세대에 합격을 했대요. 나는 며칠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요. 저는 되게 이례적인 전형이니까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9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바람에 1, 2, 3학년이 다 제가 합격한 걸 아는 거예요. 온 학교가 뒤숭숭했어요.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후라서 고3 친구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저랑 고3 생활을 정말 쭉 같이 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그 친구는 12월에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입시라는 건 긴 흐름이고 자기는 다른 전형을 썼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나올 뿐인 거고 저는 또 다른 전형을 썼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합격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붙고 나는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 친구는 조금 빨리 붙었고 나는 언젠가 붙을 건데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것 뿐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대요. 이게 지금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고3에 가면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이 합격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